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은 고객 사례예요. 고객사 백업 DR 구축 서비스 사례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10분이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퍼런트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네? 많이 없으십니까? 모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끔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디퍼런트라는 책이 2010년도, 10년 훨씬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런 발표가 있거나 혹은 뭔가를 저를 되돌아보기 위한 자료를 보는 책이 마케팅 책이에요. 흔한 경제 개념 도서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카테고리 평준에서 벗어나고 카테고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독점 뭐 이런 내용이죠. 주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업체들 이거 옛날 책이랑 사례도 집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모든 업체들이 처음에는 자기만의 강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발전을 하고 갤럭시 S가 뭐 아이폰 4, 5, 10 계속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단점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엔 다 똑같아집니다. 나라는 내용이에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취급하는 제품들도 있고 업이 있으실 텐데 그 업도 사실은 대동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치열해지고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갈수록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극복하는 사람 심리가 그렇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모든 제품들이 다 대동돼지는 상황이 되고 백업이나 DR 솔루션도 사실은 마찬가지. 앞서서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백업 DR 솔루션들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백업과 복구에 대한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러면 어디서 이 차별화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희가 찾은 고민은 아까의 시장의 흐름과 이런 거에 맞춰서 찾아내는 게 서비스예요.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고객사에 맞게 합리적인 솔루션과 컨설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게 이 보편화된 틀을 깨고 목적으로 갈 수 있는 혹은 시장에서 위에 설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하우들과 경험치를 가지고 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고 고객사한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5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사례, 여기는 특정 고객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보편적인 사례고, 아까 제가 백업의 원칙 뭐 하나 말씀드렸죠? 3위. 이게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네, 피드백이 좋습니다. 백업의 기본적인 원칙이 321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사에 다양한 윈도우, 리눅스, 가상화, 물리서버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면 그거를 유니트렌드로 백업을 1차 백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격지 나스 같은데 하나 설정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3번이 생기겠죠. 그리고 백업은 유니트렌드 하나, 나스에 하나 2개가 있고요. 원격지인 웬 구간을 벗어난 원격지 나스에 하나가 있는 거죠. 비용에 따라서 여기서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혹은 이보다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사실 제일 일반적이고 사실은 나스까지 가지 않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카카오 이후로는 나스도 기본적으로 가세요. 이거를 원격지에 둘 데가 없어갖고 원격지 안 두고 로컬 혹은 옆층이나 다른 건물에 둘지언정 나스는 거의 90%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과 DR 같은 3일 법칙에 맞춰서 보편적으로 구성하는 게 이런 구성.
것 같고요.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이렇게 하시고 최소 비용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많이 저희가 제안하고 있고요. 혹시 얘가 어려우면 팀클라우드로 오시면 또 이에 대체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사 사례. 저희는 사실은 고객사를 채우는 거 생각해요. 제가 음료수도 롯데 칠성이라고 저희 고객사라서. 그래서 보온세상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고객사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 사례도 잘 하고 인터뷰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제일 고마운 고객사고 오늘 기념품도 여기 끝나고 난 추첨을 통해서 보온세상 코스메틱의 닥터지라는 화장품 20kg 선물을 드리고 예전부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기가 저희한테도 의미 있는 게 백업 또 구축을 하시고요. 저희 품 클라우드로 오신 첫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DR을 하고 싶은데 DR로 가기가 너무 어렵고 운영하는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옛날 생각하시면 DR 한다고 생각하면은 센에서 센투스를 하면 센 하나 놔야 되고요. DB 정도나 오라클 오지기라든가 셔플렉스 같은 비싼 솔루션을 사놓고 그걸 IDC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력개선 비용이라든가 임대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여기 고객사는 시스템이 수십 대가 있어요. 근데 DR 하는데 수십만 원밖에 안 내는데 평상시에. 품클라우드로 DR 하시다가 유사시에는 저희 환경에서 서비스를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보통 고객들이 DR 하면은 IDC로 가거나 클라우드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클라우드 가서 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서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틀린 온프라미스에서 피지컬 서버와 VMware 가상 환경들이 있던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가면 라이센스도 틀리고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VMware가 가상화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최소 비용으로 데이터 소산만 하시다가 장애가 정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유니트렌드 저희 클라우드 센터의 VMware 자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기하는 거니까 최소 비용으로 DR을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고객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이사 사례인데요.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백업을 작년에 제일 빨리 구축을 하시고 POC도 하시고 굉장히 힘든 고단한 과정을 거치고 경쟁도 치열하게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수주를 해서 올해 1월에 딱 클로징이 됐고 그때 구축할 당시에 요맘때 DR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DR 검토 중인 고객사인데요. 고객사가 크게 DR은 세 가지로 고민하고 있어요. 품클라우드로 갈 것이냐, AWS로 갈 것이냐, 혹은 고객사가 자체 IDC가 하나 더 있으세요. 자체 IDC로 갈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네. IDC로 가게 되면 사실 내 거니까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서버를 기본적으로 사야 돼요. 생명 비용도 내야 되고 회선 비용도 내야 돼요. 감가상각 끝나면 또 한 4년, 5년 지나면 또 서버 사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겠지만 AWS 아니면 품클라우드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AWS가 상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백업을 구축할 때 이미 테스트를 다 하셨어요. 로컬에서 복구하는 테스트 하시고 AWS에서 복구하는 테스트 했는데 저희는 데이터는 해도 마이그레이션 형태에서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서 데이터 복구 중심으로 테스트를 했고 경쟁사는 다 올려주겠다 했었는데 결국 실패하셨습니다.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손님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WS로 DR을 할 때 여기 시스템이 소수 많지가 않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VM들이 있고 IP도 공인 IP에서도 대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고객사세요. 근데 이거를
AWS로 가서 이걸 한꺼번에 장애생을 올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성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아까 그 보온지상 코스메틱과 같은 유사한 사례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저희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올리는 게 제일 베스트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고객사는 공인 IP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시는 고객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R할 때 있어서는 IP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아마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루프 53이라는 서비스를 같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A라는 지역에서 IP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DNS가 이 지역에 가면 IP를 쓸 수가 없잖아요. DNS에서 뭔가 코딩을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아까 제가 DR이 수월해졌던 것처럼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코딩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A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B 지역으로 DR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 비용으로 향상돼서 쓰시다가 서비스가 재해가 발생하면 DR 센터에서 저희 클라우드 센터에서 DNS를 넘겨주고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풀 클라우드로 DR을 하시게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또 테스트를 하시고 고객사 사정이나 예산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흔치 않은 사례인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서비스를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고객사가 가셨습니까? 네. 다들 저쪽으로 오시는데 이제 저를 보시면 그 고객사가 AWS에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근데 데이터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개발 소스라든가 일부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AWS에서 품 클라우드로 중요 데이터만 백업 겸 DR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웬만하면 저희가 권장을 드리지 않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내리는 거는 과감을 하거든요. 데이터가 커질수록 백업을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고객사는 중요 데이터는 사이즈가 크지 않고 풀 백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되는 것만 백업을 하니까 한 달 해봐야 뭐 몇천 원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백업 겸 DR을 풀 클라우드로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좀 응용할 수 있는 게 저희 고객사 중에는 큰 데도 있고 중견도 있지만 굉장히 조그만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고객들을 저희 같은 솔루션으로 납품을 해서 운영을 하고 구축을 하는 데는 사실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작거나 조그만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중요 데이터를 PC나 혹은 서버 한 대 혹은 나스 같은 데 모아놓으면 저희가 폼클라우드에서 다이렉트로 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꾸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백업 겸 D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백업과 DR을 따로 구분짓기보다는 원격지 하나 최악의 경우 수산만 하면 되니까 백업 겸 DR을 합쳐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폼클라우드로 가져가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서 약간 응용사를 제가 표현을 했고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고객 사진 하나입니다. 회사명을 밝힐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같이 제안을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경쟁상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굉장히 노멀한 구성이죠. 백업 시스템 윈도우도 있고 뭐 리눅스도 있고 경쟁사도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구축을 했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몇 번 연락이 오셨어요. 랜섬웨어가 왔다.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윈도우 서버들이 다 망가졌고 이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아까 제가 했던 원칙 중에 두 번째 원칙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커피 하나 더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져가시면 리눅스로 해야 돼요. 백업 어플라이언스.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랜섬웨어 감염이 됐어요. 리눅스 서버들은 멀쩡했는데 윈도우 시스템들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고요. 어플라이언스도 랜섬웨어가 같이 걸리는 바람에 복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생겼고, 이게 이 어플라이언스 특정 업체니까 제가 말은 못했지만 이 업체 홈페이지나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해드립니다라고 한 브로셔 자료예요. 보시면은 막강하죠. 딥러닝 신경 네트워크, 신경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에 대한 방어, 또 뭐 능동적 해커 탐지 및 방어, 뭐 증거된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 기술, 뭐 파일 랜섬웨어 방지, 그런 거 걸렸습니다. 이게 결국에 OS거든요. 고객사의 운영 시스템이 이거보다 안 돼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업 솔루션이 뭐 용가리 똥배도 아니고 자기도 OS 윈도우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바꿨어요. 싸게 드렸습니다. 민백이고 고객사가 힘든 상황인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민백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업 업체는 제가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이 봤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큰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업체명이나 사례를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근데 간혹 고객 중에는 윈도우 기반의 백업 솔루션을 쓰다가 랜섬웨어 자꾸 걸려가지고 얘 걷어내고 또 윈도우 기반의 이거 새로운 거니까 괜찮네 하고 사시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가지고 백업은 무조건 리눅스 기반의 솔루션을 하는 게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95% 이상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네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 지금 스파크 플러스잖아요. 저희가 회사 홈페이지에 저희 이제 브로셔에 제 뒷장도 나와 있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장소 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IT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몸만 들어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공유피스 스파크 플러스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길, 회사 홈페이지에도 오시는 길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파크 플러스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회사를 상대하는 거는 본업이 50%고 다른 일이 50%. 저도 이제 대표이사고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무시 많습니다. 본업이 50%고 다른 일이 50%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당신이 집중하는데 이 멘트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희는 덕컴이라는 회사는 데이터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각각 본인들이 하는 업이라든가 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에 집중하시고 데이터 보호와 서비스 보호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이제 마지막 발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딱 남았는데 데이터와 서비스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좀 더 좀 거시적으로 한번 백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백업의 정의 한 줄로 한번 줄여보면 원본의 손상에 대비해서 데이터의 사본을 만드는 행위 정도로 한 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말이 쉽지. 사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 긴 시간 동안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솔루션도 필요하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죠. 이러한 백업을 그럼 지난 20년을 어떻게 한번 이 발달이 되는지 한번 제가 역사 공부 간단하게 하듯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백업하면 뭐니 해도 테이프였죠. 한때 2000년대 초반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운영 환경에서 장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백업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스카시 케이블로 테이프 드라이브를 연결해가지고 백업 서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소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테이프 드라이브에서
FC 5 채널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센을 구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장비에서 센 스위치가 도입이 되고 테이프 장비가 저렇게 센 그때부터 이제 센 백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이제 소산용 테이프를 따로 만들고 저런 식으로 소산을 하는 이게 한동안에 이제 백업의 표준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아주 획기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스토리지가 테이프로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스토리지 솔루션이 출시하게 됐어요. 그런 솔루션이 출시하게 됐어요. 그 제품이 바로 이제 펠컨스토어의 비틀 솔루션인데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세상에 무슨 스토리지든 간에 다 테이프 라이브러리처럼 보이는데 가상화를 하다 보니까 테이프 드라이브에서도 사용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테이프 드라이브 카트리지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거기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테이프 드라이브는 테이프 장비를 2차 장비를 좀 옮기고 1차 장비를 이제 이거를 쓰면 되니까 뭐 자원의 재활용 과정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백업이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였던 EMC나 히타치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 소프트웨어를 얹게 되면 그냥 VT 시장으로 백업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지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업의 소위 말하는 전국 시대가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들이 시장에 이제 출시를 하고 그 나름의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되죠. 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중복 제거 기술인데요. 이 중복 제거 기술이 이제 VTL에 탑재가 되는데 이 기술을 얼마나 잘 탑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선택가 많이 달리게 됐어요. 이게 한 2000년대 후반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4대비 15억 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1조 9천억 정도로 이제 데이터 도메인에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EMC가 아니야, 네가 살 거야. 그래서 이제 2조 5천억인가 해서 대충 한 2억 2조 9천억 정도의 지금 돈으로 중국의 데이터 도메인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 EMC는 거의 뭐 중국 제거 VTL 시장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레드앱은 VTL 안 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저기 중국 제거 솔루션과 이제 테이프 장비를 좀 바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환경도 이제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백업에 대한 요건들도 좀 많이 변경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장비 간의 원격 복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스토리지 간의 복제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얘기였었지만 중복 제거는 저장되는 데이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 복제를 하고 재대응을 되게 쉽게 더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테이프 장비도 뭐 여전히 저런 그동안 했었던 소산 기능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또 소산을 해서 원격지를 갖다 놓고 옵션이 4가지가 나왔죠. 이 4가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백업을 구성하는 게 또 한 5년 동안에 백업 업계의 어떤 표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뭐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뭐 변환점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지하를 구성을 할 때는 이제 보면 이제 예전에는 OS 백업 솔루션이 없던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 백업 정비방하고 DR을 구현을 되게 쉽게 하다 보니까 이제 OS에 대한 백업에 대한 요건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기원할 거 OS까지 가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이제 시장이 좀 뭐랄까 좀 더 확산이 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백업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따로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따로 서로 양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백업 마스터 서버가 장비 안으로 들어가는데 백업이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하게 되면서 그 장비가 하나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플라이언스 하나로 다 할 거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센 기반에 돌아가던 백업들이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약간 무게 중심이 좀 옮겨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 장비에 대한 활용도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장비 간 원격 복제는 더 확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예전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먼저 갔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능이 훨씬 더 커졌고 하드웨어는 따라가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사의 솔루션을 얻게 되는 어플라이언스들이 하나둘씩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백업 장비들도 이제 이런 어플라이언스 쪽으로 많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 백업 장비는 어플라이언스로 갔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일컬어서 예전에는 VTL이라는 단어가 총칭이 됐었는데 지금은 PDBA 이름도 되게 낯선 저런 목적이 있는 백업 어플라이언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어찌됐건 백업을 하는 장비라는 용어를 PDBA라는 저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플라이언스로 바뀌는 게 백업 장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플라이언스로 바뀌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큰 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에서 엑셀 데이터를 딱 추진하면서 원래 기업에서 도입을 하는 가장 비싼 서버는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였었는데 그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엑셀 데이터가 이제 되게 잘 공급이 됐었는데 문제는 저 엑셀 데이터를 기존의 백업 솔루션으로 백업을 받아내기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범용 서버니까 뭐 그냥 HB를 꽂혀내서 만들었는데 어플라이언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번거롭고 까다로워졌어요. 백업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라클이 내는 게 짠! 우리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어플라이언스가 있죠. 지드라 아니면 GFS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저걸로 백업을 받으면 정말 잘 백업이 받아져요. 비용은 이제 차지를 하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백업 솔루션 한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범위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다 백업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목적에 맞게끔 백업 장비가 다시 세분화되는 형태로 다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PBA 장비 중에 뭐 클라우드로 좀 더 정리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처럼 루브릭이라든가 아니면 엑사브릭 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형태의 백업 장비들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또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에서 OS랑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OS 백업 솔루션으로 백업받고 데이터는 데이터 백업 솔루션으로 백업을 받았던 이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워크로드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됐죠. 워크로드로 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백업을 받아요. 근데 예전처럼 받는 게 아니라 VM 이미지처럼 받아내게 되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얘를 무사시에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어요. 바로 예전의 백업은 리스토어를 반드시 해야만 데이터를 살려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백업받았던 이미지에서 그대로 그냥 서비스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이런 워크로드 방식의 백업으로 바뀌면서 솔루션들도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런 솔루션들 이런 게 다 보면 헬퍼버저에서 이제 백업을 받아내고 이미지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들입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에버시온은 분사가 돼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에피드 리커버리로. 이런 장비들은 다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들 보면 하드웨어로 다 있는데 예전이랑 다른 점은 하드웨어에 그렇게 의존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하드웨어 추가된 스토리를 추가하면 백업 적용서가 그냥 그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특정 VTL이면 그 회사 것만 써야 되고 뭐 이런 의존성이 되게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아무거나 갖다 장착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죠. 빔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너 레벨에서 이제 뭐 많은 솔루션을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되게 솔루션들이 되게 그런 면에서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업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물리 서버는 가상 서버를 워크로드 단위로 백업을 아까 여태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백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물리적인 소상권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때는 저랑 뭐 RDX 드라이브 같은 걸로 백업을 다시 받아 소상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좀 더 뭐 능동적인 형태의 재해 대응을 한번 꿈꿔본다 그러면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 간에 원격 복제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소규모의 나스에다가 소상권을 내린다던가 예전보다도 옵션이 많아졌죠. 아니면 저렇게 통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서비스를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스 데이터 용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외장 스토리지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백업 용량을 200테라, 풀리면 200테라 그냥 올릴 수가 있어요. 5 정도 되면 페타급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쯤에서 한마디 하실 법하죠. 세상의 데이터가 요즘에 백업으로 저렇게 크게 가는 데가 어디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VDI라든가 HCI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솔루션들은 자체적으로 뭐 스냅샷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드 간의 밸런싱 같은 거로 백업을 잘 안 하는데 뭐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그들도 이제 백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저 정도의 용량이 커지는 것도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다른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백업 환경에서 보통인 IT 환경에서는 백업 데이터, 소스 데이터 기준으로 50테라를 넘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아요. 아주 많이 양보를 해봐야 한 70테라 정도. 거의 계산이 다 끝나고 그런 정도 용량이면 요즘 같은 상황에는 하드 드라이브 3개. 이 정도면 다 수용을 할 만한 용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뭐 백업 장비를 따로 써서 뭐 백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보시는 이런 3.5인치짜리 배 12개 정도 박혀있는 서버 한 대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형태의 백업을 받아낼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버를 보통 스토리지 서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구성을 하기에 이제 나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런 스토리지 서버를 쓰는 것과 아니면 서버에다가 외장 스토리지를 다는 거. 두 가지 볼 수가 있겠는데, 둘 다 작동을 되게 잘 합니다. 근데 외장 스토리지를 빼게 되면, 그때는 뭐, 저장소에 대한 패스 이중화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안정성이 좀 주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레이드 스토리지를 추가하게 되면, 그때는 뭐 볼륨을 전체적으로 제공한다던가, GUI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일어나죠. 이건 마치 자동차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션이 하나도 없는 차가 있고 옵션이 좀 늘어가는 차. 어차피 앞으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옵션이 많은 차를 운전할 때 더 안전하고 더 편하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적어도 제이박보다는 저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그런 저장소를 쓰는 것보다는 외장 스토리지나 레이드를 쓰면 어찌됐건 예산은 좀 올라가긴 하지만 관련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더 많은 그런 편의성을 좀 누리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종류에 따른 한번 관리를 한번 볼 건데요. 아까도 잠깐 RPO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꼭 목표 시점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기존의 솔루션을 가지고 백업을 매일매일 이렇게 받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류의 데이터들은 딱히 그렇게 매일매일 받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컨대 뭐 동영상이라든가 요즘에 상해 방송 시스템 녹화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면 같은 것들, 완성본만 사본을 만들면 되는 류의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양이 너무 많아서 엄두도 못 내서 백업 대상을 물어볼 때 얘기도 안 해요. 못 받는 걸 뻔히 아니까. 뭐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류의 데이터들을 그냥 사본만 만들어내면 된다면, 이럴 때는 고용량 스토리를 고려를 해볼 만해요. RPO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류의 데이터들, 그런 류의 비정형 데이터들은 아주 좋은 솔루션이 있죠. RCB 같은 무료 솔루션이 있어요. 이거 하나 걸어놓고 소스랑 타겟만 지정을 하면 준실시간으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작, 백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더 심지어 고객도 인지하지 못했던 백업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시작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백업 솔루션을 쓰게 되면 그 변해가는 형상에 대한 그런 백업을 받아내는 건 되게 좋은데, 그로 인한 뭐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대용량 스토리지 하나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류의 데이터들을 구태여 저 카탈로그로 이렇게 인덱싱을 하지 않아도 백업을 더 늘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고객의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게이트는 아마 다들 하드드라이브 만드는 회사를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동안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IT 제조사에 하드드라이브는 물론이고 스토리지를 그동안 오랫동안 공급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쯤부터 이제 시게이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시게이트가 웬 스토리지? 다들 이제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시게이트 스토리지는 되게 낯설 수 있는데, 저희 스토리지는 다른 회사에 그 이름표를 달고서 이미 아주 많은 고객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만큼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게이트 브랜드는 좀 낯설 수 있겠지만, 또 제품이 되게 단순해요. 보면 모델명도 그렇고, 하드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엑소스라는 브랜드를 쓰는데, 샤시의 크기랑 장착되는 드라이브 개수에 따라서 저런 정도의 모델명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SSD를 장착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트로 가까운 그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프레셔를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레이드 컨트롤러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말하는 센스토리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사스 인터페이스만 추가하게 되면 JBA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다가 S86 서버를 꽂게 되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TVA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신형 컨트롤러를 출시했어요. 6세대를 출시를 했는데, 아이폰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자사의 그 CPU, AP를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하잖아요. 저희 시게이트는 이제 6세대에 와서 이제 저희 그 레이드 스토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레이드 칩셋을 직접 설계해서 개발했습니다. 출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 5세대 대비 성능이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건데, 저희 스토리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ADR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게 좀 새로운데, 자가 드라이브 재생기능. 드라이브가 요즘 되게 고용량이잖아요. 얘네들이 장애가 나면 리빌딩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실제로 장애가 났을 때 저희 이제 하드를 생산하니까 이제 RMA를 받아보면 그렇게 들어오는 하드들의 대다수는 그 중에 뭐 하드 헤드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헤드가 이제 장애가 보통은 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다 정상인 건데 이걸 그냥 다 갈아치우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바로 지금 것이 ADR 같은 기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가 죽으면 죽은 헤드 빼고 나머지 살아있는 거 갖고 다시 드라이브를 재생시키는 기능이에요.
내부로 보면 지가 고쳐 쓰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늘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환경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좀 독특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이밭이 있습니다. 제이밭이 보통 가격 대비 용량이나 성능으로 볼 땐 제일 뛰어난데 좀 어려운 단점이라고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관리를 하기 좀 어렵죠. 볼륨을 새로 잡아야 되기도 하고 장애가 났을 때 조치하기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인텔리전트 제이밭이라고 해서 이제 제이밭인데 여기다 이제 레이드 기능이나 그리고 관리 기능, 지원의 관리 기능이 이제 탑재된 그런 형태의 스마트한 제이밭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 중에서 저장 밀도 대비 도입 비용으로 볼 적에는 감히 세상에 비교할 제품이 없어요. 2페타입니다. 로우 용량 기준으로 보면 아주 크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적에 이런 아카이빙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퀴스티에서 러스터 솔루션으로 지금 이제 한 초당 30GB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장 환경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ADR이라든가 뭐 리빌딩을 짧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저렇게 하드 드라이브를 한 군데서 모아놓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드가 옆에 하드가 주는 진동이랑 열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능을 잘 못 내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도 이쪽에 한 군데다 드라이브를 100개씩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열이랑 진동 관리를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샤시를 특별히 디자인해서 5년 만에 개발해서 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여기다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설치하면 이 자체가 플레이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HA 기반 모두가 이제 2개 기반이어서 HA를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토리지처럼 이제 스토리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물리적인 장비 말고 저희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게이트가. 그래서 엣지 환경에서 데이터 이관을 할 때 데이터 옮겨주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 건데요. 아니 그러면 뭐 M사나 G사나 뭐 A사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잡아보는데 얘네는 갑자기 왜 그것도 컴퓨팅도 없이 저장 서비스만 내놨냐 라고들 대부분 하시는데 관점은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솔루션의 가격표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이용요금이 아니에요. 저장 요금이에요. 억세스 안 하고 그냥 저장만 해놨을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죠. 그럼 실제로 사용을 하면,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 억세스인데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가격을 몰라요.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미리 내는 분들 없잖아요. 한 달 뒤에 내잖아요. 써고 난 다음에 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는 똑같은데 이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게 송신비용 쪽이죠. 이렇게 저장 비용보다 심지어 더 많이 반영이 돼요. 인터넷에 보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시게이트가 출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장량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저기 보이는 티어 1 금액의 절반 달라는 금액을 출시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원하신다면 싱가포르로 복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아셨던 것처럼 하드드라이브랑 SSD를 제조하는 그런 디바이스 제조 회사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이제 스토리지 같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게이트가 그냥 하드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저런 스토리지라든가 저런 서비스까지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회사 정도를 앞으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스토리지 요건이 아니라 백업이나 이런 용도로도 이렇게 대용량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저쪽 도풍출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뭐 이런 화이트박스에다가 하드드라이브를 꽂아가지고 이제 아까 보셨던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를 아니면 서버를 구성을 하실 때, 낫을 구성하실 때 시중에서 하드 그냥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걸 뭐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저희한테 등록을 해주시면 뭐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또 좋은 어떤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단순하게 저런 뭐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하드 그런 것들도 말씀을 잘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아마도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을 좀 더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션입니다. 오늘 자리를 많이 주셔서 제일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같이 일해본 친구 중에 제일 창의적이고 센스 있는 친구인 마케터인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이 옷도 입히고 제가 항상 말하는데 제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고 다시 고민을 해보지 않는데 조만간에 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볼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있는 친구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팀의 나지안 매니저가 덕분에 협업과학의 프로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마케팅팀의 스킬있는 나지아입니다. 사실 팀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뭐한 게 아직 팀원이 저 혼자라서 영어 두 분, 기술 세 분 있는데 마케팅 하나입니다. 조만간 친구를 뽑아주실 거라고. 일단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사실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동안 그런 말 듣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좀 기술적인 얘기 안 할 예정이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대표 이메일 계정을 콘택트로 지는 경우도 있고요. 문의를 뜻하는 인사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세일즈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가는 세일즈도 있습니다. 저희 덕팀은 그런 저희가 흔히 아는 단어가 아니라 커넥트하는 계정으로 처음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잠시 하기 전에 혹시 자코리아 가입된 분들 기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 잣보드 시장 1위 점유율을 가진 회사입니다. 저번 달인 3월 말에 직무 개편을 했는데 직무 개편을 진행한 이유가 4차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19개에서 229개로 직무가 개편이 되는데요. 개발 및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다 새로 추가된 직무입니다. 백엔드 개발자, 앱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IT 컨설팅 등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 영업군에도 제품 영업, 서비스 영업, IT 및 기술 영업이라는 직무가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이게 취준생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여기 계신 분은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쉐어드 IT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은 쉐어드 IT 첫 화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솔루션 맵이라고 보통 저희가 보편적으로 쓰는 솔루션 맵들을 이렇게 게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첫 랜딩 페이지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DB 서버도 따로 있고 외부로 빠지는 것도 있고 사무실에 PC가 몇백 개씩 있는 경우도 많이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하나의 IT 플랫폼을 하나의 회사가 모두 구축하고 관리하고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는 앞서서 발표하셨던 다른 분들처럼 솔루션이 단순히 그냥 통하고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와 환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예산과 보안 정책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질문에 유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에도 대처 가능한 전문적인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요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이유는 여기 계신 파트너사분들이 모두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저희 파트너사분을 위해서 이름은 이렇게 A, B, C로 칠하겠습니다. A 고객사는 이제 백업을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오라클 DB 이슈가 자꾸 터져가지고 백업을 구축해도 이게 잘 굴러갈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DB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DB 환경을 좀 점검하고 다시 개선하면서 백업을 도입했습니다. 또 이거는 파트너사를 연결시켜드린 사례인데요. B 파트너사는 보안적인 컨설팅 파트너사이지만 갖고 있는 고객 중에서 가상화와 HCI를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받았는데 가상화 HCI 전문이 아니니까 구축을 해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가상화 시스템과 HCI 전문 파트너사를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DB 접근 대여를 필요로 하는지 고객사도 저희가 DB 구축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백업을 도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서 안 이사님 그 발표에서 들으셨을 공공재단 코스메틱인데요. 저희는 파트너사와도 일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고객사와의 협업도 사실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뉴스레터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공재단 코스메틱의 페라미 DR로 구축을 들어가면서 고객사한테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고객사 제품을 조금 이렇게 선물로 드려도 되겠냐라고 해서 저희 IT 담당자도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구축 사례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담당자랑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도입 효과를 같이 작성을 해서 블로그에 올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파트너사분이 고객 사례를 작성해드렸을 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롯데호텔 2인 식사권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롯데 칠성음료, 그리고 롯데 컬처웍스, 그리고 롯데 정리화 이렇게 세 군데 롯데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롯데호텔 POC를 마쳤고 별 이상이 있다면 유한히 구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은 작년 9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 구축을 하시고 저와 이제 다른 저희 엔지니어들과 같이 고객사 미팅을 하셔서 고객사를 작성을 해주시면 무조건 영업사원과 저희 엔지니어분들께 모두 롯데호텔 디너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아마 그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 주차 안내 세션 안내를 드리면서 문자를 배랑 발송을 드렸는데 그 문자 서비스도 사실 저희 고객사의 서비스입니다. 인포뱅크에 백업을 준비했었는데요. 인포뱅크는 윙고라는 대량 메일 발송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홈페이지 맞춤형 챗봇 같은 것도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대량 메일 문자 발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포뱅크 솔루션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빠르게 길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사실 고객사나 파트너사가 새로 저희 명함을 주고받으면 다 검색을 해봐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연락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다 검색을 해보는데 사실 저희가 고객사에게 파트너사를 연결을 해드리려면 가장 필요한 게 소개서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듯이 사실 기업의 명함을 소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시 새롭게 업데이트된 최신 기업 소개서가 있다면 저기 아까 말씀드린 connect@캡터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1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4월 내로 프로모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파트너사분들 말고 고객사분들도 계신데 고객사분들도 혹시 기업 소개서나 제품 소개서가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추천 진행해주실 강승만 기사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